저자분은 이제 이 IT 전문가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시다가 이 교육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셔서 이 책을 쓰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연도 많이 하시고 그 양재나비에서 저자 강연도 하셨었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뭐 제목에서 모든 거를 다 말하고 있는 이 훌륭한 제목이듯이 사실 이제 아웃 오브 스쿨 학교를 나온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를 말씀해 주시려고 한 것 같고요.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 느끼고 또 심지어는 뭐 자녀가 없는 분들도 주변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세상이 너무 바뀌고 있고 앞으로의 10년이 이제까지 50년보다도 훨씬 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고, 서문에서부터도 이제 뭐 켄 로빈슨 교수라고 굉장히 유명하고 재밌는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 학교가 어떻게 창의성을 죽이는가에 대해서 정말 테드에서 열띤 강연을 많이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또 린치핀에서 세스 고딘이 우리가 평범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이유는 학교와 시스템에서 세뇌당하기 때문이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하고, 또 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어린이는 물음표로 입학해서 마침표로 졸업한다 라고 하는 말도 기억해 볼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중퇴자에 주목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까지가 전문가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초전문가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재능이 있는 그런 only one 인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정답 맞히기식의 훈련을 떠나서 이제 진취성과 도전의식을 이제 가져야 한다. 그리고 미래 직업에서는 지금의 어떤 인공지능을 제2의 기계혁명이라고 하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이 알듯이 뭐 많은 직업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식의 수명이 너무너무 짧아질 것이다. 그리고 빌 게이츠도 미래의 대학에서 향후 10년의 변화가 지난 50년의 변화보다 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큰 교육에서의 그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최근에 뭐 무크나 에덱스나 이런 거에서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전 세계 뭐 MIT든 하버드든 어떤 대학 그 강의들도 우리가 무료로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곳에 가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제약에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옛날에 제네럴 이게 전체적인 교양을 가리켰던 것에서 이제 마이크로 칼리지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원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큰 두 가지가 앞으로의 그 세상에서 학벌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는가를 설명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떠나서 창직을 해야 된다. 내가 직업을 만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창업과 창직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의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인데요. 그 사례들을 이제 1장서부터 5장에 걸쳐서 한 명 한 명 그 케이스들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이 학력 파괴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리고 온리원 인재를 만드는 리얼 공부. 그래서 온리원 인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성적표가 말해주지 않는 것들, 기준은 내가 만든다. 그리고 질문과 의심,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질문에서도 사색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맨 밖에 이제 나가면서 하는 말은 모범생이 아니라 모험생으로 성공한다 라고 하는 모험생을 하려고 하고, 맨 아래 이제 이 1장부터 5장까지 있었던 그 학력 파괴자들을 쭉 더 서머리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보면 이제
혁명은 나쁜 학생들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영화에서 한 획을 지은 이 감독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스, 그다음에 E.T., 그리고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반지의 제왕, 아바타,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인터스텔라나 이런 것들이 더 그 이후에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감독들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뛰어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스티븐 스필버그의 이야기인데, 마음속에 어린아이를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어릴 때서부터 약간 들고 다녔다, 이 카메라를. 그래서 16살 때 이미 1등 그 독립영화 상을 탈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었다는 거고, 22살에 그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그 대학으로는 가지 않고 이제 이 허드렛 일로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 이 뒤에 보면 이게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스, E.T., 주라기 공원, 쉰들러 리스트, 라이언 일번버기, 마이너리티 리포트, 인디아나 존스, 링컨,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드림웍스로 가서 또 슈렉, 쿵푸 팬더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월트 디즈니와 또 스필버그가 진짜로 다 이게 학교 공부를 안 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이 제임스 캐머런인데, 우리 아바타를 만들고 타이타닉 영화 100년사의 1위와 2위를 같은 사람이 한 것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거를 할 수 있었나 해서 결국 독서와 글쓰기 라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었다고 하고, 또 그 전에 이 사람의 영웅이었던 이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굉장히 또 특별한 인물이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분이 캐메런 감독이 해주고 싶은 말은, 스스로에게 한계를 두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마시고 모험을 하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워쇼스키 남매의 매트릭스인데, 정말 이 매트릭스가 이 영화사의 한 획을 1999년 이 밀레니엄이 시작할 때 모두를 놀라게 한 그런 거고, 또 흥행 수익으로만 2조 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은 피터 잭슨, 반지의 제왕이고요. 이 반지의 제왕을 만든 것도 어렸을 때 이제 킹콩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정말 나만의 영화를 만들기 위한 거다, 위해서 노력했고,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은, 가장 진실된 영화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다 라고, 그래서 어린 시절의 꿈을 꼭 잘 해나가라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만드는 힘, 상상력에서는 아인슈타인의 말, 그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여기서도 역시 독학으로 이 배워나간 감독들 핵심은 결국 독학하는 힘, 이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그게 있다면 독학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독학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은 굉장히 빌 게이츠조차도 실제로는 여기 서울대 강연에 왔을 때 이제 학교를 그만둬야 되냐고 할 때 무조건 그만두는 거는 좋은 생각은 아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실제로 독학할 수 있는 힘이 갖춰진 상태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